温馨舒适环境，京城优秀团队，尖端先进设备。李光宁教授近50年临床经验，微创治鼻炎从根源解决，查得准，治得好，让你自由呼吸。咨询电话：2268120，2268112。本栏目由延吉麒麟医院赞助播出。我是延边广播电视台的主持人田京民。延广优选体验店主营老年人健康促进产品，就是要把真和诚找回来。每一件商品从选品到上架，延边广电全程参与监督，严把品控关。只有真材实料，才能摆上这个柜台。这里的产品我们信得过。延广优选线下店，广电严选，真品之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론의 행복 프로젝트 오성복과 함께하는 건강의 길 행복의 길입니다. 오늘부터 4회에 걸쳐서 우리 다이어트가 왜 힘든 건지, 왜 자꾸 요요가 오는 건지, 그리고 정확한 다이어트법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연변대학 의학원 엄춘일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다이어트를 우리가 음식을 좀 적게 먹고 적게 섭취하는 이런 방향으로 많이 생각했다면 오늘은 이런 그렇죠. 네, 다이어트의 패러다임을 좀 완전히 바꿀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적게 먹는 거에 집중한다기보다 우리가 우리 몸의 에너지를 어떻게 쓰냐 그렇게 우리 몸의 대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뭐 젊었다면은 뭐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젊었을 때는 아무리 엄청 많이 먹어도 살찌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 사실 이 대사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쉽게 다이어트도 안 되고 살도 빨리 찌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칼로리 계산만 통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적게 먹게 되면 처음에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계속 유지하게 되다 보면 배는 고프고 근데 기력은 떨어지고 또 뭐 이 먹는 즐거움은 없어지고 보니 우울해지고 그리고 또 살은 또 그만큼 안 빠지는 그렇게 좀 상황이 좀 안 좋게 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우리 관중분들한테 기초 대사량이란 무엇인지 한번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이런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네, 우리가 생존에 소비한 에너지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숨쉬고, 그리고 뭐 심장이 뛰고, 그리고 우리가 체온을 또 유지해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뭐 기관들이 또 제 기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 소비하는 기본적인 이런 에너지입니다. 이런 에너지가 보통 우리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략 한 60에서 70% 전체의 소비 에너지 중에서 이 부분이가 이 기초 대사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초 대사량이 아마 그 에너지 소비가 70%나 된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다이어트의 핵심은 뭐 이 70%를 차지하는 기초 대사량을 어떻게 높이느냐가 관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기초 대사량은 우리 다이어트 함에 있어서 아니면 우리 건강에 있어서 사실 아주 중요한데 이 기초 대사량을 올리면 그만큼 우리가 똑같은 다이어트를 할 때 예를 들어 절식한다든가 운동할 때 그만큼 효율이가 더 좋죠. 이거 뭐 진짜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 방법. 제일 쉬운 방법을 생각한다면 어떤 주사 같은 거나 약 같은 게 있으면 엄청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주사나 약 같은 경우도 뭐 없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가장 건강하고 우리가 안전하게 기초 대사량을 올리는 방법은 바로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근육을 키우는 거. 우선 우리가 1kg에 이 지방하고 1kg에 이 근육하고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요? 아니 뭐 같은 1kg이면 뭐 근수야 똑같은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근수는 똑같지만 이 대사에서의 이 칼로리 소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뭐 부피도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대사에서 우리가 근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 안에서 소비하는 에너지가 그 혈당을 많이 소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보다 소비하는 열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게 있어요. 근육이 많아야 이 대사량도 당연히 많아지겠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살이 안 찌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워낙 극단적으로 굶기만 한다면, 네, 그러면 우리가 체지방도 빠지는데 사실 근육도 같이 빠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방이나 이 단백질이나 이 근육을 구성하는 단백질이나 우리가 당을 다 소모하고 나면 얘네들 소모하게 되는데 뭐 지방이 빠진 건 우리 먹성이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빠지면 근육이 빠지죠. 근육이 빠지면 기토 대사량도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뭐 굶기만 하는 효과는 오히려 근손실을 불러일으키기 쉽고, 이 다음에 또 다시 음식량을 회복했을 때 여유 현상이 오기 쉽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사실 그 제일 오해를 할 수는 그게 그거 같아요. 뭐 운동만 하면은 빠진다라는 오해가 있는데 사실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는 몸 빼려는 건 그 지방인데 근육도 함께 빠지면은 그에 따라 기초 대사량이 적어지고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안 되고 참 오묘한 것 같아요. 사실 전에 저는 그랬어요. 젊었을 때는 그 헬스장 가면은 뭐 유산소 운동도 하지만은 근육 운동도 같이 했거든요. 근데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 이제는 뭐 근육 운동은 기본적으로 포기하고 유산소 운동만 하거든요. 사실 요즘 매일 아침마다 모아산도 걸고 제 생각에는 걸기만 해도 빠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네요. 아닙니다. 사실 근데 유산소 운동도 아주 몸에 좋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 심장에도 다 좋은 운동이라서 유산소 운동 자체는 좋은데, 만약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려면 그리고 근손실을 방지하려면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이 근력 운동도 같이 병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대사량이 있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젊었을 때는 뭐 대사량이 높으니까 뭐 살도 적게 찌고 그런데 요즘은 사실 대사량이 분명 적어진 것만은 맞거든요. 근데 내가 나의 대사량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든요. 높은지 낮은지 어느 정도인지 이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딱 확인을 하려면 병원을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자가 방법이 있는지. 병원에 가기 전에 그래 자가로 간단히 자기 몸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손발이 항상 차다든가, 그리고 쉽게 피곤하다고 하다든가, 아니면 오후 3시쯤에 뭐 쉽게 졸리는 경우고, 아니면 쉬고 있는데도 뭐 체중이 늘어난다, 아니면 변비가 좀 심하다. 아니면 이 중에서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대사량이 떨어져 있다고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하셔도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측정법이 있는데 뭐 간접 열량 측정법이나 뭐 인바디 측정법으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리 몸의 대사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이 좀 계속 지속된 정도가 오르다 싶으면 자가 진단을 한 기초에서 그래도 한번 병원에 가서 더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몇 가지나 해당되는 것 같아요. 사실 손발이 차진 않아요. 저는 뭐 항상 손발 그건 문제 없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그 졸려요. 밥을 먹고 나면 되게 졸리고 변비도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이런 증상이었더라고. 그러니까 대사가 잘 되지 않은 그런 증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말 뭐 저 쉬고 있는데도 체중이 자꾸 오르는 건 뭐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오후 실제 피곤하다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죠. 뭐 금방 말한 뭐 대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등심에 뭐 많이 드셨다든가, 아니면 뭐 너무 그 오전에 뭐 활동량이 엄청 많았다든가, 아니면 기타 뭐 컨디션 때문에 이런 상황도 확인할 수 있고, 사실 그 오후 3시에 피곤하다 하나 가지고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 하나만 있다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밥을 먹으면 옛날부터 그런 말은 있지 않습니까? 식곤증이라는 게 있고 밥을 먹으면 이건 아마 정확히 알려면은 뭐 병원에서 선생님 검사를 받으면 정확히 알게 되겠죠. 오늘 정말 눈이 번쩍 뜨게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굶지 말고 근육을 만들고 인슐린 조절을 해서 내 몸을 불덩이로 만들자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더 강력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성복과 함께하는 건강의 길, 다른 시점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